28일 4교시 미적분 수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금요일날 3월 모의고사를 봤죠? 모의고사에 관한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간단히 3월 모의고사 수학 이야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답풀이는 김한솔 선생님께서 도와주시기로 해서 김한솔 선생님께서 오답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미적분은 가형이니까 가형 위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이 지금 나와 있지만 재수생이 보지 않은 시험인 만큼 실제 저 점수에서 4점을 더 더해야 됩니다. 1등급은 92점, 2등급은 보통 88점 정도에서 형성이 되거든요. 재수생이 없는 시험인 만큼 더 높게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형에서 가장 많이 틀린 10문제 중에서 우리는 미적분이니까 그나마 미적분과 연결되는 문제를 5문제를 책정을 해봤습니다. 가장 마지막 문제 30번, 그리고 객관식 끝머리 20번, 21번 문제, 그리고 중간에 있었던 16번, 17번이 미적분과 연관이 많았습니다. 다항함수를 사인, 삼각함수, 지수로그함수로 바꾸면은 충분히 미적분에서도 등장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오답 정리를 철저히 할 수 있어야겠죠. 먼저 30번 문제를 간단히 본다고 하면은 많이 틀렸습니다. 우리가 틀릴 수 있는 문제가 있고 틀려서는 안 된 문제가 있지만은 여기 30번 문제는 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남들은 틀리고 내가 맞았다면은 4점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겠죠. 이 문제 힌트를 잠깐 본다면은 최고차항 계수가 4인 3차 함수, 즉 fx는 4x의 세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gx를 적분으로 주어져 있고 미분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첨점이 있다든지 또는 불연속적인 점이 한 개가 있더라. t는 2에서 최대값 27을 갖는다. 최대최소 정리에 의해서 극대값, 즉 t가 2에서 극대값을 갖는다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선생님은 생각보다 쉽게 풀었거든요. 문제 풀 때 A로 풀든 B로 풀든 C로 풀든 답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의외로 도형과 관련된 이 문제를 어려워했습니다. 물론 우리 미적분에서도 삼각함수와 극한에 관한 문제 무조건 출제되니 20번 문제 오답 정리를 철저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넓이를 이등분한다 라는 부분과 극한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였습니다. 객관식 맨 마지막 21번 문제 역시 학생들이 상당히 까다롭게 여기는 문제 중에 하나겠죠. 물론 이 문제도 미분 가능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중간에 나와서 계산이 좀 복잡해서 학생 여러분들이 당황했을 16번과 17번 문제입니다. 16번 문제는 적분에서 절대값이 들어가 있죠. 문제 의도는 뻔합니다. 구간을 정해놓고 그 구간 안에서 fx값이 양수가 될 것이냐 음수가 될 것이냐, 그래서 구간을 구별해서 적분을 하는 문제가 되겠죠. 17번 문제 역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미분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곱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최대 최소 정리를 쓰든 아니면은 산술기하 또는 고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이용해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는 형태의 문제가 되겠죠. 자, 이번 모의고사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오답 정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물론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미적분 어디까지 배웠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미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수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할 테니 작년에 배웠던 미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해봅시다. 자, 오늘은 우리가 지수와 로그함수의 미분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작년에 배웠던 미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미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만 실제 똑같은 내용입니다. 수학2에 나온 미분과
근데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미적분은 같은 내용인데 함수가 조금 다릅니다. 작년까지는 다항함수를 다뤘다고 하면은 올해 3학년 올라와서 배우는 것은 이 다항함수에다가 지수 로그함수, 그 다음에 삼각함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모양의 함수들, 음함수, 매개변수 뭐 이런 것들을 더 배우는 것뿐 결국에는 내용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작년에 배웠던 미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미분을 배우기 앞서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극한이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극한. 자, 우리는 먼저 극한이 언제 존재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극한이 언제 존재했죠?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같을 때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극한을 배우고 연속을 배우고 미분에 대한 과정을 배웠었는데 선생님 순서를 살짝 바꿔서 극한에서 미분으로 좀 넘어오겠습니다. 자, 미분에서 맨 처음에 배웠던 것은 한 점에서 미분계수 f'A 구하기, 즉 이 미분계수 f'A를 구하는 게 미분에서 가장 시작입니다. 기초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한 점에서 f'A라는 미분계수가 어떤 식으로 식이 쓰여져 있는지를 자, 다시 한번 봐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우리 f'A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되겠죠? x가 a로 갈 때 x-a에 fx-f의 a. 자, 다음과 같이 이러한 형태를 우리는 미분계수 f'A의 정의라고 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곳은 여기입니다.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자,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죠? 극한이라고 부릅니다. 극한. 저 극한값은 항상 있을까요? 아니면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극한값이라고 하는 게 항상 있는 게 아니라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결국에 우리는 요 극한이 있어야 됩니다. 즉 언제 이 극한이 존재할 것이냐? 요 녀석의 극한값이 언제 존재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극한값이 언제 존재했죠?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을 때였죠. 즉, 우리는 요 녀석의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 얘의 좌극한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의 우극한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물론 얘가 존재하려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일치할 때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한다. 자, 요 녀석의 극한값이 존재하면은 결국에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물론 시험에서는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또는 미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미분이 가능할 때 A 값을 찾으시오. 이러한 표현이 나온 게 미분이 가능하다는 말은 미분계수가 존재하고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말은 요 녀석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자, 요 녀석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말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겠죠. 자, 근데 우리는 요 녀석의 좌극한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미분계수라고 불렀습니다. 자, 요 녀석의 우극한을 우미분계수라 불렀습니다. 결국에는 여기에 있는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다면은 자,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하고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말은 바로 미분이 가능하다는 표현과 똑같은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미분계수를 구하는 것을 배웠고, 자, 두 번째는 이 미분계수의 기하학적인 성질을 배웠습니다. 그럼 결국 F'A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 것이냐, 어떤 기하학적인 성질을 갖고 있을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직관적으로 작년에 쉽게 공부를 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어떠한 x축이 있다고 하고, 자, 대충 함수를 그릴게요. y는 fx, x라는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자, 그랬을 때 여기 값을 xa, 여기 값을 x라 둔다고 하면은, 자, 우리가 요 두 점을 잇는, 자, 요 녀석의 기울기를 생각을 해봅시다. 기울기. 자, 물론 여기서 약간의 물리학적인 개념을 도입을 하면은 우리가 이러한 기울기, 이러한 변화율을 무슨 변화율이다라고 배웠을까요? 평균 변화율이다라고 배웠죠. 자, 우리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델타 x분의 델타 y니까 이 평균 변화율을 쓰면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은 x가 요만큼 증가했죠. 즉 요만큼이니까 x-a만큼 증가를 하고 y의 증가량은 fx-f의 a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x의 증가량 x-a, y의 증가량 fx-f의 a가 되겠죠. 자, 방금 전에 요 식을 좀 본 것 같죠. 그래서 요 식은 우리가 미분계수 정의를 할 때 여기에 있는 이 식과 같습니다. 즉 결국에 우리가 미분계수라고 하는 것은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럼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무엇이 될 것이냐? 결국에는 얘가 되겠죠. 여기는 점 A에서 저의 순간 변화율, 물론 학생들은 평균 변화율이라든지 또는 순간 변화율이라는 용어를 처음에 배우고 그 다음에 쓰지 않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순간 변화율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접선의 기울기 좀 주목을 합시다. 수능에서 이과생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나오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은 대학에서 또는 사회에서 어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때 이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능에서 나올 수밖에 없겠죠. 물론 간단한 2점짜리라든지 3점짜리 아주 쉬운 단순 계산 문제로 미분계수를 구하시오 이런 것들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다는 말을 여기에 있는 기하학적인 성질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좌미분계수는 A에서 왼쪽 기울기가 되겠죠. 물론 A를 기점으로 A에서 왼쪽 기울기하고 A에서 오른쪽 기울기가 두 개가 같았을 때 우리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은 미분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렇게 뾰족한 점점이라 부르는 뾰족한 점에서는 왼쪽의 기울기는 플러스가 나오고 오른쪽 기울기는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이런 경우는 미분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상당히 거칠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결국에는 언제 미분이 가능하냐? 자, 여기에 대한 대답은 거칠게 표현하겠습니다. 부드럽게 이어진 곡선.
일반적으로 부드럽게 이어진 곡선에서 우리는 미분 가능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 부드럽게 이어진 곡선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부드럽다. 어떤 점에서 왼쪽과 오른쪽이 뾰족한 것이 없다. 두 번째, 이어져 있다. 자, 우리 미분 가능하면은 뭐까지 같이 볼 수 있나요? 미분 가능하면은 뭐다? 연속이다. 선생님이 원래는 극한을 배우고 연속을 배우고 미분을 배우는데 순서를 지금 바꾼 이유가 극한에서 실제로 연속보다는 미분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이 미분에서 연속을 끄집어내는 게 더 이해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두 번째 배우는 거니까 선생님이 순서를 잠깐 바꿔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드럽게 이어진 곡선, 이어져 있다, 부드럽다, 왼쪽 기울기와 오른쪽 기울기가 같다, 이어져 있다, 연속이다. 이 문구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곡선은 실제로 우리가 배우는 거의 대부분의 모양입니다. 다항함수. 그 다음에 삼각함수, 지수로함수, 등등 다양한 함수를 배우는데 우리가 수투에서 학생 여러분들은 지금 다항함수까지밖에 안 배웠을 겁니다. 그러면은 삼각함수를 어떻게 미분할 것이냐, 지수로함수를 어떻게 미분할 것이냐, 음함수와 매개변수를 어떻게 미분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더 추가적으로 배워나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3학년 때 배우는 미적분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한 점에서 미분 가능에 대해서 끄집어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학생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두 번째, 도함수에 대해서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도함수. 여기 도함수 F'X라고 하는 것은 한 점이 아니라 어떠한 구간, 일반적으로 A에서 B 사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실수 전체라고도 많이 두기도 하죠. 저희 도함수에서 이 F'X란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이냐. 물론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도함수는 이렇게 정의를 하죠. H가 0을 올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런 식으로 도함수를 정의를 합니다. 물론 두 개를 섞어서 또는 다른 식으로 치환해서 바꾸거나 여러 가지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우리 교과서에서는 일반적으로 저렇게 구하죠. 자, 그럼 우리는 이러한 도함수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자, 도함수를 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저 도함수를 활용을 하겠죠. 우리 도함수를 활용하는 주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자,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 가장 첫 번째 목표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래프의 개형이 왜 필요할까요? 자, 우리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바뀔지 한다면은 바로 다음에 올라갈 것이냐 또는 떨어질 것인지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학생 여러분들은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 주식 같은 거 보면은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그럼 주식 그래프를 본다면은 오늘 또는 내일 또는 5년, 10년 뒤에 올라갈 것이냐 또는 떨어질 것인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이번에 코로나 우리가 지금 감염자, 확진자 수를 보는데 확진자 수가 올라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떨어질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다른 예로 온도 변화를 또 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배 타고 지금 바다를 나가려고 하는데 비가 오면은 그 하루를 마치겠죠. 만약에 비가 오는 걸 미리 알 수 있다고 하면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지 않고 다른 작업을 또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그래프를 개형을 분석함으로써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수능과 관계를 둔다면은 이 그래프의 개형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가 있냐? 방정식과 부등식. 그래프의 개형을 통해서 방정식과 부등식 모양을 볼 수가 있고, 물론 이 그래프의 개형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알아야 될까요? F'X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 미분해서 이계도함수 f2'x를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정보도 있습니다. 한 번 미분해서 얻은 거, 작년에 배웠던 거 기억을 해봅시다. f'x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증가나 감소예요. f'x가 0보다 크다, 증가하는 함수이다. 0보다 적다, 감소하는 함수이다. 증가, 감소 여부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극대, 극값을 알 수가 있죠. f'x가 0이다. 그러면 극대 또는 극소값을 알아서 그래프의 개형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앞으로 배우겠지만 이계도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목과 본론, 오목과 본론 여부를 알 수 있고 또는 변곡점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 플러스 뭐 x절편, y절편, 그 다음에 정근선, 그 다음에 뭐 불연속점, 뭐 이런 거 등등등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나가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안 상태에서 물론 좀 더 부가적으로 더 이야기를 할게요. 자, 우리는 방금 전에 여기 그래프의 개형을 통해서 우리 그래프를 우리가 f'(x) 또는 f2'x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래프의 개형을 그린다 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본다면은 지금 미분 가능하면은 연속이다.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더 끄집어 내겠습니다. 우리는 연속 함수에서 연속을 배웠었는데 연속을 배우면서 정리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정리인데 학생들한테는 와 닿지는 않았을 겁니다. 첫 번째는 사이값 정리. 두 번째는 최대 최소 정리입니다. 물론 논술이나 아니면은 면접, 뭐 심층 면접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사이값 정리를 통해서 많은 것을 물어봅니다. 고등학교에서 사이값 정리라고 하는 것은 해가 존재한다.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유추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볼 때 여기에 있는 사이값 정리를 많이 사용을 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최대 최소 정리가 이 두 번째는 수능과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이 문제 역시 한 번도 빠짐없이 아마 10년째 빠지지 않고 10년 이상 나오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최대 최소 정리입니다. 이 최대 최소 정리가 아이들이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디서 나오냐면 연속 단원에서 최대 최소 정리가 나옵니다. 좀 더 설명을 한다면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는 반드시 무조건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한다. 한번 써볼게요. 최대 최소 정리.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함수 fx입니다. 반드시 뭐가 있다?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다는 말입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뭐 책을 읽거나 아니면 기사에서 본다고 하면은 최대 최소라는 용어를 많이 볼 겁니다. 이윤을 최대한, 극대화시킨다. 손해를 최소화시키다. 그래서 이 최대하고 최소값을 구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근데 이게 와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연속에서 최대 최소값은 쓸 수가 없습니다. 왜 쓸 수가 없냐? 상당히 불친절한 정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왜냐면은 최대 최소값이 존재한다는 건 알아요. 존재한다는 건 아는데 상당히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냐면은 어디에서 존재하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죠. 한 예를 들어서 지금 밖에 학교 운동장에 100억이 묻어져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100억이 학교 운동장 바다에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냥 무작정 가서 들이다 파야겠죠. 있는 거는 아는데 어디에 있는 것을 모를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만약에 정확히 농구 골대 밑에 있다. 농구 골대 밑에 있어서 1년 동안 파면은 100억을 찾을 수 있다 라고 하면은 구체적인 위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치를 끄집어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연속 함수라는 성질만 갖고서는 있는 건 알지만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디에서 존재할 것이냐, 이것의 완성은 미분에서 나옵니다. 미분. 그래서 이 최대, 최소 존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연속보다는 미분에서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선생님 결론을 조금 이제 알려줄게요. 어디에서 존재하냐 라고 하면은 그 질문의 답은 두 군데입니다. 첫 번째, 양 끝까지 되거나, 두 번째는 극대, 극소. 여기에서만 존재한다. 상당히 위치가 구체적으로 바뀌었죠. 처음에는 존재한다. 어디서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우리는 양극각과 극대극소에서 존재하는 걸 알기 때문에 찾는 범위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양극각 두 개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극값을 극대가 될 수도 있고 극소가 될 수가 있겠죠. 한 몇 개만 집어넣으면 돼요. 해봤자 뭐 3개, 4개. 이 중에서 제일 큰 값이 극대값이 될 거고 가장 작은 값이 극소값이 될 겁니다. 자, 이 과정이 무조건 나오는 문제이고 아마 이번에 3월 모의고사에서도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뭐 2문제, 3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물론 이 내용은 단순하게 2.3점보다는 4점짜리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만큼 학생 여러분들은 이 과정에 대해서 좀 명심을 하고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해야겠죠. 뭐 간단히 예를 들면 요겁니다. 어떠한 x축이 있다고 하고 선생님이 마음대로 함수를 그려볼게요. 물론 이 함수는 연속함수입니다. 하지만 미분 가능하면 연속성이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할게요. 미분 가능한 함수. 자, 그 다음에 구간을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높은 값이 어딜까요? 그리고 가장 낮은 값이 어딜까요? 우리 구간이 A하고 B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봐야겠죠? 요만큼. 물론 엄밀하게 봐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우리는 대학교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디가 제일 높을까요? 또는 어디가 제일 낮을까요? 선생님이 일부러 그림을 애매하게 그렸습니다. 가장 낮은 데를 보니까 여기가 되거나 또는 여기가 낮아 보이죠? 그럼 제일 높은 값을 찾아보니까 제일 높은 값은 이 정도가 되거나 또는 이 정도가 되거나 애매하죠? 누가 더 높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애매하지만 자, 여기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거죠. 가장 높은 값, 가장 낮은 값이 예상되는 지점을 찾아봤더니 어딘가요? 양 끝값이죠. 여기도 끝값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값들은 무슨 값들이죠? 그렇죠? 극값이죠. 여기는 극대, 여기는 극소가 되겠죠. 자, 있는 건 확실합니다.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 양 끝값 또는 극대값, 극소값에서 존재를 한다. 자, 그럼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될까요? 뭐 양 끝값이 알았는데 이 극대 극소를 구하려면은 f'(x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분을 할 수 있어야지 뭐 최대 최소를 찾든 또는 f'(x를) 가지고 증가 또는 감소 여부를 찾든
아니면 한 번 더 미분시켜서 오목걸로 또는 변곡점을 찾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겠죠. 근데 단순한 fx 모양이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선생님이 다음과 같은 함수를 제시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fx라고 하는 게 x 곱하기 sin x를 뭐 로그 3의 x 마이너스 2의 x에 여기다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뭐 3x 플러스 1 물론 더 괴상하고 요상하게 만들 수 있지만 이 상태에서 한번 멈춰볼게요. 여러분들이 대학 가서 또는 나중에 어떠한 직업을 할 때 무언가를 계산하다 보니까 다음과 같은 함수가 나왔어요. 이런 함수. 얘를 분석을 해야지만이 최대 최소를 구할 수가 있고 어떤 그래프의 개형을 구할 수도 있고 자 이러한 문제를 맞닥뜨린다고 하면은 얘를 뭐 해야 돼요? 얘를 미분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얘를 미분을 하려고 봤더니 곱셈에 대한 군미분, 뭐 삼각함수 미분, 분모 형태의 미분, 로그의 미분, 지수의 미분, 뭐 이런 것들 등등등을 구할 수 있어야지만이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방법은 똑같은데 다양한 미분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뭐 외우기도 많이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계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지루한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 수능에서 정말로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3학년들은 미분이 아주 중요하고 강조되는 단원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미분이 언제 존재할 것이냐, 뭐 극한값이 언제 존재할 것이냐. 극한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존재하는데 요 녀석의 좌극한을 좌미분계수, 요 녀석의 우극한을 우미분계수. 그래서 두 개가 같다면은, 즉 얘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때 미분 가능하더라. 미분 가능이라는 용어. 그 다음에 이 미분이 된다고 하면은 뭐 도함수 또 이 f'x의 계약적인 성질, 요 미분을 이용해서 그래프의 개형, f'x, f2'x를 이용해서 뭔가를 찾아낼 것이냐. 그 다음에 한편 최대, 최소, 정리.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활용으로 좀 더 들어간다고 하면은 속도, 가속도, 또 적분까지 포함이 된다면은 넓이, 그 다음에 뭐 부피의 개념, 뭐 등등 다양한 것들을 더 배울 수가 있겠죠. 물론 적분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미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시간이 좀 남아있어서 선생님이 이번 3월 모의고사 문제 중에서 전체를 다 풀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 같고, 자, 미분하고 관련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미분과 관련된 부분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했다 또는 쉽지만은 이 개념은 반드시 알고 가야겠다라는 게 있다고 하면은 몇 문제를 찍어서 더 보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미적분의 가장 기본은 공식을 암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어를 공부할 때 맨 처음에 ABCD를 배우고 영어 단어를 외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지문을 읽었죠. 수학은 이상하게 공식을 암기를 안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자는 공식을 암기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천재도 아닐 뿐더러 시험을 앞둔 수험생입니다. 시험 현장에서 공식을 이끌어낼 만한 시간이 없겠죠. 따라서 공식을 정확히 암기하는 게 선생님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탕이 돼야지 뒤쪽에 응용하는 문제를 빠르게 풀 수가 있거든요. 오늘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미분, 즉 도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선생님이 뒤쪽에서 설명을 따로 할 거라 지금은 좀 빠르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EX를 미분시키면 그대로 EX가 나옵니다. AX를 미분하면은 AX에 ln A가 나옵니다. 교과서 중간에 함께하기를 통해서 로그 밑변환을 이용해서 일반적인 로그의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이 있는데
학생 여러분들이 먼저 이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해보세요. 어렵진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그 함수의 도함수를 살펴보면은 lnx를 미분하면은 x분의 1, 로그 ax를 미분하면 x ln a분의 1이 나옵니다. 지금은 초창기 문제라서 미분 공식을 몇 개 외우지 않아서 그렇게 어렵게 여겨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공식이 10개, 20개, 점점 다양하고 복잡한 공식들이 나오면서 헷갈리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거든요. 영어 단어를 암기하기 위해서 영어 단어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깜지를 쓰는 것처럼 우리들도 수학 공식을 정확히 암기하기 위해서는 뭐 공식집 같은 거 하나 만들어도 괜찮고 하루에 공식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보는 것도 괜찮아요. 수능과 관련된 공식 해봤자 100개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싹 적어보는 그런 연습을 몇 번 하다 보면은 절대로 공식을 잃어먹지 않습니다. 그럼 선생님의 간단한 설명을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오늘의 수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미분. 자, 우리는 이 미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다항함수, 미분하는 방법 작년에 배웠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지수 로그함수의 미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함수의 정의 방금 전에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했죠. 그럼 이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우리는 지수함수 그리고 로그함수를 미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지수함수 정의에서 요 녀석 이렇게도 좀 바꿀 수가 있었죠. 이를 리미트 뭐가 0으로 갈 때 뭐분의 fx 더하기 마이너스 fx 여기를 맞춰서 푸는 문제 기억나신가요? 2번 모의고사 4번 문제에서 비슷한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도함수의 정의에 따라서 우리는 2x를 미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x의 제곱을 미분을 시키면은, 자, 정의에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리미트 h가 0을 때 h분의, 자, x 더하기 h니까 x 대신에 g를 집어넣어야겠죠. 2에 x 더하기 h 마이너스 2에 x제곱이 다음과 같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분자를 보니까 2의 x제곱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 2x제곱을 앞으로 좀 빼볼게요. 그러면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 2의 x제곱으로 묶으면은 나머지는 h분의 2의 h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 한번 봅시다. 여기 전 시간에 예제 몇 번이었죠? 예제 4번. 자, 예제 4번을 통해서 x분의 2x제곱 마이너스 1을 극한값이 1이었습니다. 즉, 요 녀석의 극한값은 우리 요 내용을 이용해서 어디로 수렴을 하죠? 1로. 자, 1로 수렴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대로 남은 것은 2의 x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상당히 독특한 성질을 갖고 있는 함수인데, 자, 2의 x제곱은 미분하면은 2의 x제곱 그대로 나옵니다. 바뀐 거 없이 그대로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좀 일반적인 상황이 a의 x제곱을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자, 이번에는 2가 아니라 a니까 a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ax가 될 거고, 마찬가지로 ax제곱으로 묶어보겠습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a의 x제곱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를 한번 써볼게요. h분의 a의 h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한편 우리가 문제 4번. 자, 문제 4번에서 아마 2번 4-2였던 것 같아요. 자, 다음과 같은 형태를 LNA가 나온 것을 구했습니다. 즉,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은 어디로 수렴하는 거고요? NA로 수렴을 해서 결국에는 이 값은 AX제곱의 LN A가 되겠죠. 2의 X제곱은 미분하면은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AX제곱을 미분하면은 AX의 LNA 요거를 좀 헷갈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식을 정확히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2x제곱은 자기 자신이 나온다. AX제곱은 AX 곱하기 ln A가 나오더라. 자, 실제 우리 미분 초반에 배우는 내용들은 얼마나 공식을 잘 암기를 하느냐. 정확히 공식을 암기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계산을 했다라는 거. 이 두 가지만 정확히 해놓으면은 뒤쪽에서 어려운 문제들 그래도 많이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 방금 지수함수의 미분을 다뤘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로그 함수의 미분을 연달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 LNS를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자, 역시 정의에 집어넣으면은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자, h분의 x 더하기 h니까 ln x 더하기 h 마이너스 ln x가 되겠죠. 자, 한편 우리가 로그의 성질은 빼기를 분모로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써볼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1, 그 다음에 ln x분의 x 더하기 h. 자,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약간의 기별을 부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x분의 x 더하기 h라는 것은 1 더하기 x분의 h로 바꿀 수가 있겠죠. 자, 우리 한 2시간 전쯤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잘 생각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변형해 보겠습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ln 자, 1 더하기 x분의 h. 자, 우리 2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때 요거에 역수가 들어가야겠죠. 자, 이 녀석의 역수가 들어가려면은 x분의 h가 아니라 h분의 x가 돼야 됩니다. h분의 x. 자, h분의 x가 되려면은 x를 썼으니까 x분의 1만큼을 더 적어줘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h분의 x가 되겠습니다. 자, h가 0으로 갈 때 전 시간에 배웠던 정의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요 값이 어디로 가나요? 여기 안에 있는 값이 자연상수 2로 갔고 l의 2가 되니까 이 값은 1로 수렴을 했죠. 따라서 남은 값을 정리를 하면은 x분의 1이 나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은 ln x를 미분을 시키면 x분의 1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도 위치 2가 아닌 로그 ax. 자, 이런 일반적인 로그에 대해서 미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녀석을 미분을 하기 전에 자, 우리 로그의 밑변화 공식을 이용해서 위치 2인 로그로 분모 분자를 한번 쪼개보겠습니다. 그러면은 lna의 lnx를 미분하는 것과 똑같겠죠. 자, lna는 상수니까 앞으로 나오면은 lna분의 1 곱하기 자, 여기 뒤쪽에 lnx를 이 녀석을 미분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위에서 lnx를 미분하면은 x분의 1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쓰면은 ln a 곱하기 x가 되겠죠.
그래서 lnx를 미분시키면은 그냥 x분의 1, 로그 ax를 미분시키면은 로그 a 곱하기 x분의 1. 자, 두 개가 다르다는 점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2x를 미분하면은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ax제곱을 미분하면은 ax 곱하기 lna가 나옵니다. lnx를 미분하면은 x분의 1이 나오고 로그 ax를 미분하면은 ln a 곱하기 x분의 1이 나오겠습니다. 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간단한 내용인데 식이 헷갈리고 특히 그 중에서 헷갈리는 식은 ax를 미분하는 것과 그 다음에 로그 ax를 미분하는 거 은근히 학생들이 잘 안다라고 해도 계산을 풀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수함수하고 로그 함수의 미분을 간단히 다루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쉽지만 좀 헷갈릴 수 있는 문제 한두 개 정도를 더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문제를 더 풀고 오늘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주 쉽지만 학생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도중에 깜빡하고 자주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과서 몇 페이지냐면은 62페이지. 62페이지의 예제 2번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62페이지 예제 2번을 보면은 y는 ln 3x, 일반적인 x가 아니라 여기 3x를 주어졌을 때 이 함수를 미분했을 때 어떤 값이 나오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학생들이 오답으로 많이 선택한 부분을 생각해요. 즉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lnx를 미분하면은 분모분의 1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ln에 3x를 미분을 시키면은 3x분의 1이 되더라. 자, 이렇게 순간적으로 알고 있지만 순간적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주의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 올바르게 푸는 방법을 한번 알아봅시다. 선생님이 두 가지 방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 로그 함수는 곱셈을 덧셈으로 떨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ln3x라고 하는 것은 ln3 더하기 lnx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들을 미분을 하겠습니다. 저희 미분의 성질 중에서 미분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ln3을 미분하면은 뭐가 될까요? 0으로 사라지겠죠. 자, 그럼 결국에 여기 남아있는 lnx를 미분을 하면 돼서 lnx를 미분하니까 x분의 1이 미분 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의합시다. 이 녀석을 정리하면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ln kx 얘를 미분하면 k분의 1이 아니라 x분의 1이라는 사실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어렵진 않지만 조심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나중에 합성함수라는 걸 배우면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어요. 역시나 이제 조금 뒤에 배울 내용입니다.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한다면은 3x분의 3x를 미분할까? 즉 3x분의 3이 돼서 x분의 1로 똑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아직은 우리가 정식적으로 합성함수의 미분법에 대해서 공부한 건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GLN은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끝나기 좀 아쉬워서 78페이지의 9번 문제, 그나마 조금 응용된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fx가 x 곱하기 lnx입니다. 자, 두 개가 뭐하고 있죠? 두 개가 곱해져 있는 모양입니다. x와 lnx라는 즉 곱미분을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곱미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본다면은 두 함수가 곱해져 있으면은 미분을 하고 미분을 안 하고 그 다음에 미분을 안 하고 미분을 하는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 문제는 두 가지 유형이 있죠. 첫 번째는 x가 1에서 2까지의 평균 변화율, 이 평균 변화율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x는 k에서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여기 있는 평균 변화율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평균 변화율이 1에서 2까지니까 2-1에 f의 2 마이너스 f의 1. 이거 평균 변화율 값을 구해야겠죠. 자, 그러려면은 분모는 2-1이고, 자, 여기 함수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은 2.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은 뭐가 되죠? 0이 되니까 없어지겠죠? 자, 요 2-1분의 2가 평균 변화율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x는 k에서 미분계수를 구해야 됩니다. 자, 미분계수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곱미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f' x를 구해보면은 먼저 얘를 미분하니까 1이 되겠죠. 미분을 하고 뒤에 거는 미분을 하지 않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 거는 미분을 하지 않고, 자, 미분을 하지 않았으니까 x가 될 거고, lnx를 미분시키니까 x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k에서 미분 계수니까 x에다가 k를 집어넣어야겠죠. lnk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9번 문제는 이 평균 변화율 이것과 x가 k에서의 미분 계수가 같더라. 이거를 정리하면 되겠죠. 마무리를 지은다고 하면은 lnk는 2-1에 자, 마이너스 1 들어가니까 1이 나오겠죠. 따라서 k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물론 아주 쉬운 문제라서 학생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고, 자, 미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암기입니다. 주어진 공식을 정확히 암기해서 이제 문제를 정확히 계산해내는 이 암기에 대해서 정말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의고사 이야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얼마 전에 3월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제가 3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학생들이 이제 문의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특히 다른 과목보다는 수학을 점수가 좀 안 나왔다, 수학이 어렵다, 어떻게 하면 수학 공부를 잘하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선생님은 지금 3학년 여러분들한테 조언해줄 이야기는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한의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발 밑에 10m에 정답이 있어요. 10m에 정답이 있는데 쉬운 문제만 계속 풀어본 친구들은 한 3m, 4m 정도 파다가 그만둡니다. 그 밑에까지 파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평소에 어려운 문제를 풀어본 친구들은 문제를 풀다가 조금 더 들어가면 되겠다. 한 7m, 8m 풀다가 저 문제는 한 10m 푸니까 답이 나오던데 그래서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결국에는 문제를 풀어냅니다. 이번에 좀 학생 여러분들이 어렵다 생각하는 문제들이 16번, 17번 계산식 문제, 그 다음에 20번, 21번, 29번, 30번 문제들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긴 해도 평상시에 어려운 수준으로 풀어본 친구들은 문제를 풀다가 좀 어떻게 보면은 풀기 싫고 또 구질구질한 지엽적인 문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기까지 풀어야지 정답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풉니다. 하지만 평상시에 쉬운 문제만 푸는 친구들은 내가 문제를 풀어보니까 이거 이상은 안 나와. 내가 문제를 잘못 풀었구나 라고 지레짐작해서 문제를 그만둬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어야지 높은 점수를 맞을 수가 있고, 자, 이번 모의고사에서 풀어봐서 전부 다
알겠죠? 이과에서 수학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수학이 전부는 아니지만은 수학이 가장 어렵고 학생들의 골머리를 썩히는 과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답 정리 못한 거 있으면은 저희 김한솔 선생님께서 오답 정리를 해주신다고 했거든요. 김한솔 선생님 수업 잘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개만 더 이야기할게요.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교과서 풀어봐라, 수능 특강 풀어봐라, 그 다음에 시별 모의고사 풀어봐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풀어보라고 한 것은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중에서 중하위권을 대상으로 지금 과제를 내주는 겁니다. 스스로가 그래도 나는 1, 2, 3등은 맞겠어 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거 3개만 풀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그거 3개 플러스 몇 권을 더 풀어야 됩니다. 최소한 수학은 수학이 됐든 어떤 과목이 됐든 10권 정도 되는 문제집을 풀어봐야지 어느 정도 본인이 공부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딸랑 한두 권 풀어놓고 어렵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오만적인 행동인 것 같아요. 본인이 정말 10권 이상 풀어보고 열심히 했는데도 어렵다. 그러면 충분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조금 공부해놓고 선생님 수학이 어려워요. 과학이 어려워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정말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소한 노력을 해보고 쉽다,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 다음에 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